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날 성남지청에 출두를 해서 수사를 받았어요. 12시간. 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 네이버와의 그 문건 이걸로 크게 지금 검찰이 히든카드를 내놓으니까 한 방을 당하고 난 거 아닙니까? 본래 6시까지 집에 보내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퇴근 시간이면 가야지 무슨 수사를 계속하느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6시 퇴근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검찰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게 구속으로 간다. 그 전부터 이제 우상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겁을 주었지 않습니까? 네. 제1야당 구속했다는 나라 뒤집어져. 그리고 수사 끝나자마자 박홍근 원내대표 그 증거인멸도 할 게 없고 무슨 도주 우려가 있느냐. 아마 구속영장 청구 못할 거 했는데 지금 검찰 분위기는 이게 안 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협의로 그거는 뭐 삼성한테 조금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160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총력적으로 나선 게 이 이재명 구속 저지. 이재명 지켜야 한다. 네. 구속되는 것은 네. 막아야 한다 해갖고 그동안 뭐 이재명의 아주 상황 노릇을 한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 아닙니까? 그것까지 나섰다면서요? 이해찬 대표가 또 쭉 나서가지고 그것도 김어준이 그 무슨 유튜브 방송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돈 TV에서 벌었다면서요? 쫓겨나고 돈 뭐 나오자마자 돈방송에 앉아버렸다고 뭐 후원금이 뭐 물밀듯이 왔다고 그러대요. 그렇고 빌딩이 무슨 4층인가 5층짜리 갖고 있대요. 아, 김어준 씨가요? 그거 전체가 뭐 자기 그 뭐 1층은 카페고 뭐 해가지고 그 4층인가 5층에 유튜브 방송실. 그 김어준 씨한테 후원금 보내는 사람 보면 전부 서민들 같던데. 네.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가지고 김어준의 유튜브에 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아주 검찰 망신당할 텐데 뭐 사안 자체를 내가 보니까 영장을 청구할 만한 것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이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해갖고 구속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 하면은 정치는 파탄 나는 거야. 뭐 이렇게 쑥 엄포를 치고 나섰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크게 뭐 오해라기보다도 이 민주당의 그 어떤 프레임에 자꾸 이렇게 넘어간 게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번에 범죄 혐의라든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라든가 영장을 친다면 그게 무슨 정치 투쟁에서 정치적인 싸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 범죄입니다. 자범이죠. 자범 일반 시민으로서의 범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대응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걸 무슨 당에 대한 압박, 정치범 양심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떤 야당에 대한 탄압에 맞서 가지고 뭐 기물을 파손했다든가 상대 국민의힘에 그다음 그 검사를 뭐 폭행을 했다든가 이러면은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관계없는 다만 당 대표일 뿐이지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범죄들에 대한 그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전부 다 그냥 정치 보복적인 그걸로 몰고 오니까 아니 그렇다면은 이게 죄가 없으면 무혐의 밝혀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찬 대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걸 완전히 프레임을 자꾸 고 교수님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제일 잘하는 게 프레임 전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애초부터 바로 이런 말 하기 위해서 이 대장동 사건 윤석열 정권을 바뀌고 난 다음에 계속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정치 보복, 야당 파괴, 정적 제거. 그런데 이거는 그 개인적인 범죄지. 뭐 자범이라고 하시면 조금 제1야당의 대표를 자범 취급하시면 야당 대표 시절에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 한 거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자범은 한 몇 천만 원 이런 건데 지금 1조가 넘는데 자범이라 하면 본인은 이런 한 푼 사탕 하나 받아본 게 없다는데 그래서 자범이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명계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전련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예. 이걸 자꾸 연관시켜 버리니까 국정도 마비되고 그다음 계속 이전 투구판이 돼 버리고 이게 이전 투구판이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검찰도 아무리 그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꾸 끌어들이니까 검찰이 아니라 진짜 아까 뭐 자범이라고 자기들은 개인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한데도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자꾸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도주 우려 없다는 거는 이해는 가요. 뭐 국회의원이고 일당의 대표가 도주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한 행동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이렇게 신문한 걸 우리는 이제 피의자 신문할 때 뒤에서 입회에서 앉아서 들어보면은 검찰이 뭐에 관해서 지금 증거를 갖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 뭐를 갖다 관심을 두고 알거든요. 법조인들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자마자 야 그거 없애 할 수가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하지만 좀 전에 저기 네이버에 그 문건 이런 거 자기들은 뭐 증거인멸 할 우려 없다 하지만 그런 거 지금 다 찾아볼 거예요 좀. 우리가 뭐 놓쳤던 게 있냐 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다음 있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영장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예 판사가 그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 보냈는데 거의 부결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100% 1000% 부결될 거기 때문에 그 부결이 저쪽에서는 상당히 이미지라든가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은 되지만 그 앞에 또 노웅래도 또 있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지금 반명이라든가 비명 세력들이 또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거든요. 이탈표가 몇십 표만 나와도 설사 부결이 되더라도 이탈표가 많으면은 이재명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상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결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검찰은 그런 부결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왜 하느냐? 국면 전환이죠. 누구죠? 노웅래. 노웅래 때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물론 당 대표가 하지만 또 부결될 때 이게 연속 2번 이렇게 야당 부결된 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진짜 방탄 국회고 방탄 정당이고 그다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검찰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검찰로서는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부결된다 해도 손해날 거는 그렇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증거가 더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지만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이번에 상당히 농후해졌다. 특히나 김성태 대표가 오고 나서 그게 수사가 시간이 이 정도 걸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원천 봉쇄를 하려는 거죠.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를 아예 못하게. 그러면은 국회에서 뭐 할 것도 없죠. 이탈표 그런 거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이재명 때문에 방탄 임시총회 소집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 멘토인 이해찬이가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 선무당 정권이다. 정치 신호등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정치 생명 카리텔이다. 이 정치를 모르고 지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그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고 정치적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고민적이라고 또 원래는 이 문재인 딸랑이였는데 언제 또 이재명한테 붙어가지고 딸랑이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검사들도 제1야당 대표를 그 구속영장을 쳤다고 하면 그 이름이 100년이나 검사 이름이 갈 텐데 누가 그렇게 나설 검사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제발 구속영장은 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뭐 딴 건 모르겠는데 고민정 의원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어느 검사가 영장 청구했다고 그 검사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 사안이 검찰총장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영장을 그 범죄 사실을 적고하는 검사는
별 부담 없어요. 예. 검찰총장이 승인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요. 이때는 고민정 아마 의원은 밑에 저 흥남지청에 어제 그저께 검사된 친구가 지 혼자 영장 청구하는 걸로 아는데. 고민정이가 뭐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고민정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석해서 뭐 진술 거부하더라 뭐 이런 걸 갖다가 검찰에서 뭐 이야기했다 하면서 공무상 기밀 누설 아니냐고 그걸로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고민정 의원이 아무리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대법원 유명한 판결 공무상 기밀 누설이 많거든요. 이거는 영장 청구하려고 한 사람 이름을 밝혀가지고 그놈이 도망갔을 때 그런 걸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 그러지 이미 다 끝난 사건 그거는 공무상 기밀 누설도 아닌데 그런 정도로 고민정 의원이 제가 몇 번 이 언론에 나와서 발언한 걸 봤는데 너무나 좀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검사가 뭐 100년, 1000년 뭐 이름이 남는다 하는데 걱정도 안 합니다. 그 검사는. 이해찬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 그거요. 생명 가리텔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감각이 너무나 없다는 취지로 그렇죠. 말했는데 저는 그게 장점이라 신호등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사건 이런 걸 노회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전부 다 이 협상해가지고 물밑 협상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끝이고 정권에 우리 예산안 통과 잘 시켜주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모르다 보니까 범죄는 범죄고 정치는 정치고.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노회한 정치인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좀 협상 좀 들어오고 우리하고 좀 내줄 건 내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그만 거는 인정해가지고 끝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그러니까 의도가 안 보이거든요.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조국 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말랐을 거거든요. 이 정도에서 끝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밑에서도 나는 정의를 끝까지 밝히겠다 한 사람인데 지금 정권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 신호등을 못 본지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웃긴다 할 거야 아마.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도 사실 거대 야당에 지금 도움을 못 받고 있지 협조를 않습니까? 전혀 못 받으니까 힘든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사까지 지금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맨날 뭐 37% 이러고 힘든 건 맞는데 아마 정치인 출신 대통령 지금 한국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합시다. 우리 타협합시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 이재명 대표 살려주고 다음 대선에 나오도록 해주고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끝냅시다 할 건데 이 양반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나왔다고 그랬지만 오죽 답답하면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나오겠어요. 당회에 있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이건 아닌데 이 정치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해찬은 장애도 아니에요. 지금 대장동 사건에 거기 연루가 깊이 되어 있다는 게 관측들입니다. 이화영 이 사람이 바로 이해찬의 측근이었죠. 이재명, 이해찬, 이화영 이 세 사람 3E가 대장동 사건의 뭐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도 수사에서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 또 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그러니까 계속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희상도 저 의장은 또 인간이 아니다고 그랬던데 거부한다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가장 핵심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하고 앉아가지고 영수회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이드라인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검찰에. 나하고 영수회담하고 이게 좀 타협적으로 갈 거니까 적당히, 말 안 해도 적당히 끝내라. 검찰은 적당히 하라는 취지로
예.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사건이 뭐 큰 사건도 아니고 예. 그냥 크게 전국에 영향을 미친 사건도 아니면은 영수회담하고 그다음 검찰로서 큰 사건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것도 그것도 뭐 화학 그렇죠. 차원에서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이재명 사건은 있죠. 볼 때 이거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제 이게 과연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임명재 자치단체장일 때는 그때도 부정이 있었어요. 예. 뇌물도 있었고. 근데 이 정도로 예. 완전히 막가파식에 대놓고 부정하는 사건은 없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늘공이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뭐 고시를 쳤건 밑에 9급부터 올라왔건 겁이 많아요, 공무원들은. 네. 그래서 돈을 먹더라도 조금 먹고 걸려가지고 시장 떨어지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제가 원. 자치단체장 선거한 이후에 걸리는 사람들은 보면 수백만, 수천만이 아니고 다 억대 이상. 100억대 이상 많이 가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용인시장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구속된다고. 예. 이게 정치인이 이 단체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자치단체의 어떤 행정이 완전히 그 사람의 재선을 위한 그리고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된 게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이 사건도 만일에 이재명 시장이 그 임명된 성남시장이었다. 이렇게 절대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개혁, 그 문제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예. 별도로 너무 논의할 큰 사안이고요. 담론이죠.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고심하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그 파장이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성남 FC 사건 이건 어떻게 보면 양쪽 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따질 수도 있고 또 그 사안 자체로서는 개인이 무슨 착복을 했다는 게 딱 악질적인 드러나면은 아니죠. 네. 모르.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차라리 그 구조, 네. 범죄 구조가 특혜를 주고 거기에 따른 돈을 챙긴 거. 네. 이거는 뭐 유래든 네. 대장동이든 이 성남 FC든 같으니까 대장동 수사, 유래 수사는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재명을 지금 소환을 다시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명분이 더 훨씬 있고 재판부도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남 FC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까?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 예, 그런 것 성남 같아요. FC 가지고는 영장을 청구하진 않을 것 같다고 제가 예,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저번에.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남 FC 사건은 악질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돈이 성남 FC로 들어갔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떤 행정 조치를 해줬다. 이게 이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이제 문제되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의 구조에는 맞아요.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부인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속하는 건 맞지 않다. 아마 야권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사건이나 백연동 사건이나 이런 걸 쭉 볼 때 지금 판사가 영장을 그냥 발부하기에는 조금 아직 증거가 약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 김성태 회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변호사비 대납 그건 뇌물이거든요. 네, 뇌물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걸 주의권을 많이 이야기해 줄 때 대장동 그건 아니더라도 영장을 청구하면 해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 가지고는 영장 청구를 비록 병합해가지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구실을 주는 거죠. 그 이재명 쪽에. 그래서 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판사도 있죠. 이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들어오면은 고민이 크다면은 증거가 더 확실해야 되죠. 확실해야죠. 예, 그런데 지금 증거 가지고 김만배나 김용, 정진상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변심을 해가지고 진술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힘들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김성태 회장이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게이트가 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저희들이 뭐 알 수도 모르니까 없고, 지금. 예. 대장동이라든가 유래 또 백현동 이런 데서 어떤 뇌물이 직접적으로 흘러간 그런 사실들을 히든 카드로 쥐고 있을지도 모르죠. 있죠. 예. 그렇죠.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예, 예. 뭐 수십 명이 달라들고 수사관만 해갖고 몇백 명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뭐 80명인가 뭐 검사가 달라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 그렇죠. 무슨 무슨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비자금 카드들이 있을 거예요. 스모킹 건도 있습니다.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검찰은 성남 FC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죠. 거기다가 기각되면은 누구 이야기 들어 망신이죠. 완전 날개 달아주는데 이재명한테. 그래서 서울 전에는 소환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서울 직후에 이달 넘기 전에 김성태 와가지고 이재명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소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유래는 또 같은 거니까 묶어가지고 그렇죠. 소환을 해서 백연동하고 같이 묶어가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김성태는 또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그걸 또 기대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좀 그렇죠. 어려움은 있죠. 김성태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수사에는 뭐 많이 받아봤을 거니까 그런데 결국 근데 그 대장동 사건 이걸 합쳐서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만일 기각이 돼버리면 검찰의 동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판사가 봐라. 이건 좀 소명 부족, 그건 소명 부족으로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겠죠. 그 정도 규모의 범죄에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이거는 뭐 그 영장 기각할 때 쓰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소명입니다. 소명이고. 예, 근데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자세하게 소명 부족을 써버리면 검찰로서는 진짜 진퇴양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영장 청구할 때는 FC 물론 당연히 들어갑니다만은 결국은 영장 발부의 제일 관건은 대장동 사건이다. 그럼 대장동 사건에서 판사가 이걸 보고 영장을 기각을 못할 정도 쉽게 그게 있어야지 하지. 그러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큰 반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쉽게는 못할 거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 쪽에서는 뭐 박영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등 그게 뭐 이상민, 서른 거기에 좌작이라는 정성호까지 이 당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특히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용진 이 대표가 기소되면은 뭐 구속과 관계없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 비명이라든가 이른바 반명 이쪽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봐도 구속은 뭐 국회에서 부결해 갖고 안 되겠지만 기소가 될 것은 너무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게 계속 총선까지 물려갈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방어를 할 방법이 없다. 같이 죽는 거다. 그런 위기의식이 갈수록 지금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영장 발부와 별개로 기소는 됩니다. 그리고 검찰로서도 이 사안을 검찰에서 무혐의 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기소는 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재판받는 모습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올 거거든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그냥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기일을 뭐 변경하고 이재명 대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광주 순방으로 그 연기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계속 TV에 비칠 때 포토라인에 그때마다 되거든요. 기자들이 이번에 기자들이 뭐 사라진 영상이 있더라고요. 밀어가지고. 아니 조국도 재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요. 그게 나오지 국민들이 내리에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리마인드 시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이 비리 정당 내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방탄 그걸 하는 것처럼 국민들 생각에는 대표가 저 정도면 비리 정당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사람이 무의식 중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걸 갖다 이재명을 틀고 가는 게 더불어민주당은 옳다는 게 지금
반면교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치적으로 맞아요. 맞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지금 뭐 움직여야지 뭐 대표직을 내놓겠다고 해야지 뭐 되는데 전혀 내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데 예. 어쨌든 민주당도 진퇴양난의 그럼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방 노인으로 치는 이해찬 전 대표도 나서서 구속 불가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 또 이 비명계 의원들은 이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민주당 리스크,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좀 물러나 달라. 예.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개인이 해결하라. 그렇죠. 그런 입장 그게 아니겠습니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편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예. 이재명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예. 더 커지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결론을 누가 봐도 내려야 할 것 굉장히 같습니다. 관화하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